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증시가 모두 하락을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전주까지는 계속 매수세를 크게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이제 155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간 이제 이어오던 그 매수량을 조금 이제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45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딱 고점, 단기 박스권 고점에서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주 가파르게 증시가 반등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정배열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2,500포인트를 채 넘지 못하고 또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121선과 뭐 이런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 2,400포인트, 500포인트를 머물렀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점점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2,500포인트를 또 이번에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증시 자체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주후에 나올 수 있는 그 반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 박스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조정을 받으면서 2월 달은 또 음봉으로 움직여 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지만 사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제 선물 지표부터 좀 보면 미국 증시도 지금 1%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독일 비롯해서 지금 프랑스에서 다 1% 가까이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하락이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단기 상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후 흐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회의를 이제 앞두고 증시 전체가 좀 약세를 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0.25%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이 금리 인상 자체를 멈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증시 자체는 점점 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심리가 이 위험 자산으로 유입되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그 금리 인상분이 멈추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확실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 자체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고점 라인에서 딱 이제 음봉을 좀 맞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이제 디커플링 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분위기 따라서 그냥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뭐 양매도가 좀 나왔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 물량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매도하지 않고 지금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지, 기관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유입이 되는 이유인지 지금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28원까지 오늘도 7원 내려서 더 떨어졌고요. 이쯤 되면 이제 자리를 잡겠지 하면서도 계속 이제 바닥 라인을 깨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이 저점을 내려가면서 환율이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21선과 평행하게 지금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월봉도 지금 한 4개월째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상단 라인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이제 환율이 진입이 되었고, 이 박스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물 지표도 확인을 했고요. 네, 환율도 이제 확인했고, 채권 금리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3.55%입니다.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이제 이 국채 금리 시장이 빠르게 떨어지진 않는데요. 환율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환율은 빠르게 떨어졌는데 국채 금리는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이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었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부채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 국채 시장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점점 이제 국채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 국채 시장보다는 이 위험 자산으로의 그런 메리트가 커지기 때문에 돈의 이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큰 뭐 증시에 대한 흐름은 없었고요.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는 상승장을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지금까지 했던 만큼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저점에서 추가 매수했던 그 부분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원 상승해서 16,6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사실 1.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이제 반대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사실 뭐 10원 호가 단위이기 때문에 20원 상승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이전과 같으면 부합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조정을 받는 시장에서 좀 버텨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주가가 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상승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부분이 오늘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 부합을 해주는 뭐 그런 상쇄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히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시간의 거래는 이제 16,6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도 크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죽어 있고요. 일별 거래량도 375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확실히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이 계속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주가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 주가에 대한 추세만, 좀 큰 추세만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이 16,000원대에서 횡보를 좀 하면서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지금은 서서히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21선과 61선이 다시 한번 지금 위로 향하면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올라간다면 21선, 61선 받치면서 이 121선 사이에 이 구간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만간 그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좀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확인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뭐 이 종목 자체의 분위기 자체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 흐름에 너무 올인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 자체가 확실히 이전의 그런 추세 그리고 이전 패턴들을 좀 보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다라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이 뚫고 나가면서 점점 이제 21선 찍으면서 우상향을 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상당히 흐름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 첫 상승 패턴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평선이 이제 모였다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평선이 당연히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되면서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급락을 하는 그 신호거든요. 근데 그 급락 이후에 다시 이평선이 모이기까지의 그 패턴을 보시면은 한 번에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 횡보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올려가면서 이평선들을 결국 모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이 이 기술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한번 이평선을 벌어뜨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이제 이평선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하락했던 그 구간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데이터를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래량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 달 꼭 올라야 된다, 다음 달 꼭 올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 잘 만들어서 빨리 이제 이 2만 원, 2만 4천 원까지도 빠르게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2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만 7천 주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또 이틀 동안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 투자는 이제 어제 뭐 매수했지만 오늘 8만 3천 주 매도했고요. 투시는 5만 7천 주 매도하면서 또 평소처럼 계속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보험은 이제 뭐 318주 정도 매수했지만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3만 주 매수해주면서 어제 이어서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도 그동안 좀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기관 투자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심심치 않게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60일 동안의 집계를 보시면 두 달 동안 지금 거의 개인 투자자는 1,00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급한 것은 개인 투자자고요. 그동안에 이제 근 2년을 버텨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제 블록딜과 함께 이 24,000원에서 13,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큰 하락 구간을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자체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블록딜을 빌미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구간에서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15%에서 20% 가까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사실 묵묵하게 버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는 분명히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에 나오는 그 패턴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 전체의 시장을 좀 이해를 하고 추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의 투자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지금처럼 매번 투자할 때마다 뭐 3년 이상, 3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락장, 그 다음에 횡보장, 그 다음에 상승장,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 하락장을 지금 경험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락장을 경험하고 이제 최저점에서 이제 손절을 해버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횡보장과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승장이 왔을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다시 주식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제 정말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 아주 낮은 구간에서 투자를 미리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저점 포인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수준에서부터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고 그런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점이 있다면 차근차근 이제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끝냈을 때 이제 결국에는 단가가 낮았을 때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승 패턴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결국에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상승할 때마다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집어낸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투자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하다가 가는 것이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특히 하루에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되어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력주가 결국에는 마지막 피크점일 겁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에 10%, 20%, 3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잠깐이라도 이제 돈을 벌더라도 전체적인 토탈로 이제 보게 되면은 돈을 잃게 되는 투자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잠깐 또 이렇게 말이 좀 샜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 하기까지 기다렸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계속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공매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공매도 잔고는 1170만 주입니다. 어제보다 한 5만 주 정도? 네, 10만 주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는 지금 뭐 1200만 주, 11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크게 지금 늘어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도 멈추어 있고 공매도도 멈추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고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요때도 이제 15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오늘도 이제 5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어서 2,620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지금 이제 3천만 주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2,600만 주까지 잔고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봤던 그 수치 중에는 꽤나 이제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뭐 크게 1100만 주 수준이면 많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주가가 올라가기에 좀 좋은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일이 지금 매도였고 오늘도 이제 추정 6만 7천 주였지만 당일 또 14만 주 매도하면서 매도로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일 정도는 지금 연속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물량이 아니죠. 10만 주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율 자체도 12.2%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 뭐 하루하루를 볼 게 아니고 누적 집계를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60일 동안 누적 집계가 1000만 주 플러스입니다. 네,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가 1000만 주를 뱉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서서히 이제 상승장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그냥 천천히 이 물량을 지금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대응할 필요 없이 지켜보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건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UAE 40조 원이 이제 어음이 아니라 현금이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소식을 내보냈던 것 같고요. 이제 MOU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단순 계약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지금은 실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또 언지를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방문을 했을 때는 100억 불 정도의 투자를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 300억 불로 3배 정도를 띄어서 지금 체결을 했던 그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야에 이제 어떻게 투자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의 이제 그런 흐름이 이번 주 중에는 발표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분야가 계속 원전, 그리고 방산, 뭐 신기술 에너지, 청정수소,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분야와 그다음에 방산 분야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가 그 기업의 지분 투자가 될지 아니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2조도 아니고 무려 37조였기 때문에 그 중에 10%만 투자가 되어도 상당히 이제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나라가 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UAE 쪽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주시를 해서 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전 사장이 이번에 UAE를 갔었죠. 그래서 UAE에서 돌아와서 오늘 또 이렇게 영국과 튀르키예로 다시 출장을 간다라고 합니다. 이 영국과 튀르키예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국가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자국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튀르키예와 접촉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수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이 원자력 사업을 한수원과 한전이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지금 폴란드와 체코 쪽을 동유럽 쪽을 주로 노리고 있고요. 이 한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 튀르키예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쪽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양쪽 모두 열심히 이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수주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 원자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이 참여 요청을 많이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상황은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이 대안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EDF가 프랑스 EDF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도 이제 비싸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혹은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이 원전 제조 능력이 조금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 제조 능력이 부각이 되었고 한미 원전 동맹이 또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기업 간의 그런 지배권 싸움으로 지금 약간 비화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과 그 다음에 이 UAE가 또 협력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미국, UAE 이 3국이 협력을 해서 이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이제 전제를 알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0일에 티르키예 영국 출장기를 떠났는데, 자, 정 사장은 30일부터 티르키예와 영국에서 각각 현지 원자력계 고위 인사를 만나서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탈원전에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꾼 영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맡을 영국 원자력청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과 UAE 공사가 합작사를 세우고 바라카 원전을 추진한 것 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영국 양국이 협력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전 쪽에서 이 UAE 쪽의 바라카 원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영국 원자력청을 이제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티르키예는 이제 2010년대 원전 수주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 이 규모도 꽤 있습니다. 영국만큼 티르키예도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UAE 바라카 원전 성공 경험이 앞으로 원전 수출에 큰 미천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UAE 쪽에서 원전을 더 지어서 주변 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 원전 건설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UAE는 지금 25% 이 바라카 원전 3, 4호기를 돌렸을 때 국가 전체의 25%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지가 완성이 되지만, 결국엔 추가로 더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카가 지금 원래는 1호기에서 8호기까지가 이 부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에서 4호기까지만 건설이 되었고, 이 전에 언급이 되었던 것은 신한울이 아니죠. 이 바라카 5, 6호기가 건설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사장이 직접 이제 후속 건설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슬슬 이제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언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 미국과 UAE와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좋은 UAE와 설계와 시공, 기자재 분야에서 강한 한국과 그 다음에 외교력까지 갖춘 미국이 역할을 나눠 함께 원전 시장에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이제 자금력 부분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뭐 백텔과 이제 그렇게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매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계속 수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많은 원자력 공사를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특히 영국과 뭐 튀르키예 뭐 이런 큰 공사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건설사가 공사비를 감당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이제 이 UAE와 함께 또 한다면 당연히 이제 자금을 대주니까 상당히 이제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이 건설 상당히 잘 하죠,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국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맞을 수 있는 이 판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유럽, 중동, 네, 그리고 서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아시아 쪽도 그렇고요. 이 원전 시장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추후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볼 거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지금 단지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주가도 지금 수렴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오르기 좋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급 자체도 지금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사실입니다. 네. 공매도와 대차장고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SMR에 대한 소식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엑스에너지 지금 두산과 대림이죠. DL이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엑스에너지가 또 이제 영국 쪽에 SMR 가동 을 위해서 이제 영국 쪽에 SMR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70여 개 공급업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엑스에너지도 서서히 이제 SMR 시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고온 가스를 이용해서 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만큼 지금 뭐 이 인증이 많이 됐거나 그런 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렇게 이제 차세대 시장을 준비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엑스에너지도 이제 미국의 SMR 3대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3대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테라파워,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 엑스에너지 3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체코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그 자회사입니다. 터빈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그룹이 이제 이 매입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상당히 이제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영국 쪽에 이제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제 이 SMR 사업 협력을 하려고 체코로 왔는데 또 이렇게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렇게 장관과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팀을 이제 물망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다시 이 기술력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영국 롤스로이스가 체코에서 추진하는 SMR 사업에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공급망 후보군도 둘러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를 방문해서 증기 터빈 기술을 확인을 했고 원전 사업에 협력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결되는 거고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도 지금 이 내부 원자로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시공 능력이 값싸게 경쟁력 있게 빠르게 이제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원전을 계속 건설해왔던 많은 경험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원자력 시장, SMR 시장으로 깊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시간이 답해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뜸했던 그 터빈 소식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수소 터빈 국산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터빈의 이제 청정 수소를 활용해서 이 터빈 기술을 발전하는 그 터빈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MOU 체결, 네, 국내 기업의 대학과 연구소 등 순수 우리 기술로 이제 수소 터빈 개발에 나선다라고 이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목표는 15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0% 수소 온소 실증 국채까지 참여와 국내 기술 기반 수소 연소기 개발 및 제작, 청정 수소 생산 및 공급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소기와 연소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상용화를 위해서 청정수소 공급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소터빈 국산화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수소터빈 개발 완료된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터빈 이제 최초 개발을 위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 터빈 국산화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LNG 가스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게 이제 실증이 완료가 되면 추후에 LNG 그 발전소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이제 LNG로 바꾸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가스 터빈 시장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터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00% 외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큰 시장으로 이 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은 계속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증시 방향도 좋은 방향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맞았던 그 엄청난 하락세는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저 구간을 넘어서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UAE 관련 소식이 좀 구체적으로 윤곽이 발표가 되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